최지은 씨? 네. 가슴이 뛴다는 저는 가슴이 둥그려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들고 나와서 그 사실 그 자녀가 이렇게 오면 이렇게 그 결과물이 굉장히 시간이 길게 걸리지 않습니까? 길을 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제 아들이 지난번 강의를 했기 때문에 좀 궁금한 점도 있으실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자발적으로 네, 사실은 제가 지금 제 소개를 잠깐 하면 저는 현재 올해 58세고요. 그리고 대학 졸업하고 이제 들어간 직장에서 이직 한 번도 없이 30년 넘게 주한미군에서 이제 미군무원으로 들어간 거고요. 그때 그래서 진수학생을 제가 그때 인턴으로 왔을 때 만나서 여기가 연결이 됐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그 저한테 26살 된 딸이 있고요. 그 딸도 이제 같은 직장에 이제 들어와서 2년 정도 굉장히 자기 주도적인 생활로 이제 안 살게 됐고, 그리고 저기 아까 소개했던 17살 된 제 아들이 이제 있는데, 오늘 나온 거는 제가 26년 동안 아이 둘을 키우면서 있었던 아주 나만의 팁? 네, 혹시 여기 결혼하신 분 계세요? 결혼을 하실 분도 계시잖아요. 꽤 다 공통된 것 같아요, 자녀의 얘기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그 처음에 그 26살 된 딸을 만날 때 늦게 왔거든요. 26살에 결혼했는데 31에 왔으니까 굉장히 기다렸던 아이니까 생각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신생아실에서 그 아이를 쳐다볼 때 친구를 만들어야겠다. 나의 친구를 만들어야겠다. 너무 기다렸던 아이기 때문에. 그래서 친구를 만들려고 많은 책도 읽고 어떤 나만의 어떤 시스템? 자녀를 키우는 시스템을 아까 습관이라고 하셨잖아요. 저도 나름대로 습관을 계속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3가지 정도의 습관이 저한테 만들어졌고, 잘하고 있나 아들?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애들이 친구를 만들려고 했는데 친구도 만들어졌으면서도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아이도 덤을 얻은 거죠. 그것이. 근데 첫 번째가 뭐냐면, 저는 아이들한테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문제 해결 능력을 정말 키워주고 싶은데 그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 책을 읽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고들이 많아요. 부모님들한테 받았던 원래 기본은 화잖아요. 화부터 먼저 내거든요. 그래서 화를 정말 저도 화가 더 많아요. 보통 사람들보다. 어머니가 너무 성격도 급하시고 화도 잘 내시고 뭐 바로 손부터 나가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제 마음속에 그게 있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자꾸 누르려고 하는데, 아이를 이제 기다려주고 일단 한숨을 쉬면서 기다려주고 경청을 해요. 경청을 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했고, 두 번째는 일단 제가 이렇게 보니까 부모하고 자식하고 이렇게 적이 되고 원수가 되는 게 그게 1등 공신이 성적이었어요. 그냥 예쁜 아이가 갑자기 막 미운 오리새끼가 되고 원수가 되는 게 학교가 주는 그런 제도권에 있을 때 성적이 아이한테 굉장히 부모가 스트레스를 주는 거고 결국은. 그죠? 근데 저는 26년 아니지, 애가 학교 들어간 뒤부터 한 번도 그 성적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맞나 아이가? 세 번째는 제가 어떤 글을 읽었거든요. 아기를 가졌을 때 이제 뱃속의 태아가 엄마가 굉장히 행복하고 즐거우면 아이도 막 손발을 막 움직이면서 즐거워한다는 그런 글도 있고, 또 엄마가 스트레스 받고 불안하면 내가 움직이지 않고 같이 이렇게 느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애가 나오면 무조건 웃어주잖아.
가슴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제가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계속적으로 습관을 제가 작은 습관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라 그럴까, 아이들이 그 큰아이가 사건이 터졌어요. 큰아이 초등학교 2학년 때 가을 소풍인데 아침에 출근을 하잖아요. 맞벌이니까. 애를 데리고 나오는데 갑자기 얘가 엄마 참 나 오늘 소풍 갔는데 이래요. 그러면 이제 보통 엄마들이 그러잖아요. 완전히 부산말은 뚜껑이 열리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왜 습관 들였던 게 맞나? 웃자노? 웃으면서 웃자노? 이렇게 하니까 아이가 순간 그러면 엄마가 돈을 조금 주면 내가 가방에 책을 빼고 과자나 음료수나 빵을 사서 소풍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절대 그 순간을 안 놓치죠. 세상에. 그리고 나한테도 칭찬을 했어요. 그렇게 해주고.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기다려주고 공감해주고 경청해주는 것이 아이의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준다라는 걸 그때 내가 정말 알게 됐고요. 그리고 큰애가 사춘기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정말 착한 애인데 집에 들어오면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뭐 그러면서 인사하고 방에 들어가는데 얘가 그날은 집이 무너질 정도로 현관문을 팍 닫으면서 막 인사도 없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순간에 또 얘가 제 엄마가 나오는 걸 아니까 저런 게 다 있노? 이러고 들어가서 문을 열고 말할까 하다가 갑자기 내가 또 습관이 또 나온 거예요. 습관이 나서 아니다. 1시간을 넘게 기다렸어요. 제가 이제 호르몬이 다 빠져나가고 호르몬이 이제 차니까 이제 나온 거예요. 얘가. 정신을 차리니까 제가 이상한 짓을 했죠. 그래서 미안하다 사과를 하고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학교에서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죄송하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앉아봐라. 네가 보니까 사춘기가 온 것 같다. 그래서 사춘기에 대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을 아이랑 조곤조곤 얘기를 했죠. 호르몬은 지금 네가 지금 이제 청소년이 되고 어른이 되려고 이제 호르몬이 지금 장난치는 거다 몸에서. 그 호르몬이 많이 나왔다가 또 갑자기 싹 사라지고 우리는 다 자율적으로 조절이 되지만 너희들은 안 그렇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계속 올 거고 올 때마다 화내고 갑자기 미쳤다가 미치고 이러는 게 사춘기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거 화가 막 날 때는 엄마 말 듣는데 사춘기가 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엄마는 또 갱년기니까 또 나름 또 호르몬이 왔다 갔다 엄마도 잘 참아볼게. 그래서 이제 아이가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가 학교 가서 지가 상담하는 거예요. 사춘기 아이들을 모아놓고 친구들이 고민하면 야 호르몬이 어떡하냐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굉장히 어려운 사례를 들고 옵니다. 그때 알았어요 제가. 엄마 어떤 그러면 서로 조곤조곤 거기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사춘기가 어떻게 지나 그렇게 지나가 버렸죠. 그래서 굉장히 그때 기다렸던 그것이 그 문제 해결 능력을 끌어내는 거죠. 내가 내 성질대로 아이를 뭐라 그러고 버릇없다 그러고 우리가 맞는 그 잣대대로 어른들 잣대대로 했다면 걔가 그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데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상현이가 왜 지난달에 왜 사회 부정원 증세 얘기를 했잖아요. 진짜 왕따를 많이 당했어요. 근데 그 신학기가 되면 엄마들이 전화가 옵니다. 야, 상현이 너무 불쌍해. 막 운동장에서 왕따를 엄청 당하고 있는데 한번 학교 찾아가거라. 전화 좀 해라. 근데 저는 안 갑니다. 그렇게 좋은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데 제가 왜 갑니까? 기다려요. 대신에 제가 해주는 거는 집에서 엄청나게 잘해주죠. 아까 웃기는 거 있죠? 웃기는 습관. 웃겨가지고 애를 편안하게 해줘요. 근데 며칠이 한 보름 후에 전화가 왔어요. 학교로 오라고. 그래서 이제 학교에 아이가 왕따를 당했고 지금 괜찮아졌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도 이제 그 부정은 증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왔는데 그날 저녁에 제가 상현이한테 그랬어요.
이 대단하더라. 이 왕따를 당하고도 어떻게 엄마 얘기를 한마디 안 하냐. 진짜 멋있다. 어떻게 된 거고 이러니까. 아이고 막 저거들이 뭐 왕따 시키다 막 지금 아끼니까 굉장히 민감하시거든요. 실기등수 하나 떨어진 걸 가지고 고민 엄청 하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정말 이래가지고 상담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다 성적 문제예요. 아이를 성적 때문에 괴롭히고 엄마들이 너무너무 성적 때문에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게 보면 불안해서 그러십니다. 어머니들. 내 아이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사실 그거 아닙니다. 아니거든요. 상현이가 그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자기가 했었던 그 음악의 세계가 있었는데 그거를 다 이제 다르게 테크닉을 다르게 배우려고 새로운 교수를 만나서 첫 번째로 실기시험을 치는 날이었어요. 그 어떻게 했어요? 그냥 뻔하죠.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힘들게 쳤던 거니까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엄마 진짜 이번 시험 정말 힘들었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한 말이 그러면 어떻노? 그것도 1분 전인데 엄마가 만원 주고 있지. 아침에 가서 피싱 가서 열심히 오라고 그러고 친구하고 신나게 놀러 온나. 그리고 니 있잖아 시험이 이게 마지막 아니다. 시험은 정말 가지는 게 시험이다. 이렇게 했는데 아이가 그때 그 엄마가 정말 이 엄마가 내 편이구나라는 저 진짜 저때 울 뻔했어요 정말. 나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고맙다고 자기를 이해해줘서 고맙다고. 이 성격이라는 것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서로의 적이 되는. 그래서 어머니도 혹시 어머니도 계시겠고 또 어머니들도 되겠지만 무시네요. 아닌가? 성적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민감하게 아이한테 안 몰아주셔도요. 오히려 엄마가 성적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안 하게 해주면 오히려 더 잘해요. 내가 그걸 확인했을 때 또 못하면 또 못한 대로 엄마가 우리 방 닦으려고 하는데 엄마가 방 닦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학교에서 또 선생님들이 다 알아서 교육을 시키는데 학교에서 다 해주면요. 엄마들이 또 이제 망치고요. 왜 공부 안 하나? 등수고에 떨어져 있나? 엄마들이 망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담을 하면 어머니들이 그래요. 다음 생에는 언니 딸로 좀 태어나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 문을 나가면 또 그런 엄마가 되어 있다는 걸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이제 많이 웃자, 많이 웃겨주자 이건데 저는 평상시에 그 개그 소재를 막 찾습니다. 개그 소재를 엄청나게 찾아요. 저는 많다냐가 개그 소재 찾는 걸로 지금. 그래서 이제 큰애가 중학교 1학년인데 어버이날 선물로 맨발의 기봉이 그 영화를 보여줬는데 그게 이제 대박을 찾았거든요. 지금도 그 개그 소재가 우리 집에 난무하고 있어요. 거기 보니까 그 주인공하고 다 그 얘기 스토리 굉장히 우리가 엔돌핀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잖아요. 한 장면 한 장면이 다. 그래서 내가 영화를 보면서 저거구나. 저걸로 가자. 그래서 이제 그 DVD, 그 비디오를 사서 몇 번 봤어요, 집에서. 그런 어느 날 제 제안을 한 거죠. 상현아, 이사 어떻노? 왼발의 기본도 주인공. 네 기본이야. 얘는 동순이 할게. 엄마 이름 동순이거든요. 누나는 그 집 강아지 기순이 하고 시작하고 그 뒤부터 저희들은 그 충청도 버전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상현이가 막 세수를 안 하려고 약간 뺀다든지 뭐 이상한 거 올라오면서 또 습관을 안 해서 그럴 때 제가 기봉이 세수는 한개 안 한겨.
막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유쾌하게 지나가고 애한테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이렇게 여행 가면서 애들이 좀 조용하더라고요. 심심하나 싶어가지고 엄마 중국어 잘하는데 볼까 했어요. 중국어. 근데 애들이 엄마 중국어도 해, 영어도 하더니 중국어도 해요? 해보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했어요. 계속 했어요. 중국어를 더해 하는 저는 할 수 있어. 간판이 너무 많아요. 위에만 뒤로 읽으면 다 중국어야. 이다도 춘천. 애들은 정말 제가 중국어를 잘하는 거예요. 저는 지나가는데 이게 천천히 있잖아요. 지나가면서 희천천. 희 봤어. 여기 애가 하는 말이 엄마 희천천이 그 중국말로 천천히. 그래서 그때 실토를 하고 그동안에 속여서 죄송하다 하고 그래서 아이들 같이 이제 중국말을 같이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가 이제 제가 엄마가 굉장히 웃긴다는 걸 알고 애들이 톨게이트를 지나가면 지네들이 이제 계획을 짜요. 휴지를 도로만 휴지를 준비해가지고 엄마가 톨게이트에 이제 돈을 통행료를 내면 엄마 보고 뭔가 미션을 주는 거예요. 엄마 여기 이거 도로만 휴지를 엄마 머리에 이렇게 부어 하고 나서 톨게이트에 이거 돈을 내버려요. 애들은 안 하겠지. 엄마 절대 이런 건 안 가. 심해. 근데 제가 해요. 다가오면 이거를 달라고 그냥 하지 마세요. 그래도 합니다. 문을 딱 열면서 거기가 막 경상도잖아요. 아니 하시니라. 보너스 줍니다. 그래가지고 딱 그걸 놓고 나서 돌아보면 애들이 어디 가고 다 숨고 어디 가고 안 할 사람들이 하니까. 그래서 뭐 콘서트도 아니고. 그래 어쨌든 제가 그 아이들한테 오히려 이 아이들이 둘이 오면서 있잖아요. 제가 오히려 성장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에고를 아이들을 통해서 비춰보면서 훔쳤고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팁이 결론적으로 우리가 윈닝이 되거든요. 저는 저대로 성장했었고 아이들은 아이대로 자유주도적인 삶을 살고 있고 그 열매가 있잖아요. 지금 큰아이는 굉장히 영어에 관심이 많았어요. 제가 이렇게 성적에 이렇게 신경을 안 쓰는 대신에 시간 됐습니까? 아니요. 대신에 뭐가 얘가 즐거운 걸 찾는다. 뭐 이렇게 했을 때 광지호를 합니다. 때를 붙습니다. 그냥. 저번에 상현이가 엄마가 피아노 배우고 싶어 이럴 때 피아 할 때 응가. 그것도 안 나옵니다. 피아노 가자 어디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상현이 누나 같은 경우는 어릴 때 보니까 월트 디즈니사에서 나온 인어공주를 딱 보니까 하루 종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더빙 안 되고 사주니까 또 하루 종일 보는 거예요. 아, 얘가 언어에 부모는 그 아이가 뭘 타고나는지를 보는 그런 사람이에요. 성적을 잘못받아 뭘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보니까 얘는 굉장히 언어에 탁월한 뭔가 소질을 타고난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제가 또 영어를 하다 보니까 학원을 딱 하면 원어민을 제가 인터뷰를 했거든요. 발음하는 거. 봐와야 이러면서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하고 그렇게 할 정도로 아이한테 굉장히 그 언어를 배우는데 제가 10년을 기울였고 상현이 같은 경우는 아까 피아노 배우는 했을 때 적극 지원을 했었어요. 저는 아이들이 즐거운 걸 찾아서 이것이 자기가 직업이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계속 했었거든요. 습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제가 지금 성공을 한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아이들이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독립할 시기에 와 있으니까 저는 또 제2의 인생을 이제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지금 이 시점에서 아이는 아이대로 가야 되고 저는 어민새가 새끼새를 다 이렇게 난리해놓고 날아가는데 이리 온나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얘를 떠나보내야 되니까 또 그거에 대한 또 걱정이 또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한 번씩
야, 혹시 물에 둥둥둥 엄마도 내려가고 그리고 배우자도 내려가면 엄마 구하면 절대 안 돼. 배우자를 구해야 돼. 슬프지만 이렇게 얘기를 딱 전해주는 거죠. 절대 네가 변할 수 있어요. 결혼을 해라. 네 고집을 피우면 절대 불행해진다. 그러니까 뭐 배우자가 국을 끓여줬는데 사내한테 그렇게 무급이 작다. 그러면 와이프 무급 보고 안 짰네? 안 맞나? 그럼 물을 타서 물이 되고. 네가 변해야지 와이프랑 알콩달콩 살 수 있다. 뭐 간략하게 제가 그동안에 아이를 키웠던 얘기를 해드렸는데 얻어갈 수 있으신 분 좀 얻어가셔서 정말 자녀랑 윈윈이 될 수 있는 키웠을 때 서로 친구도 되고 아이의 정말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엄마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엄마 몰래 엄마 깜짝 놀래라고 이런 걸 준비한 건 처음이라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 편지에서 어머니께 전해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이제 거의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금 곧 있으면 성인이 되지만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아무 탈 없진 않았지만 이렇게 훌륭하게 나갈 수 있게 해주셨으면 굉장히 감사하고 또 저희 어머니시지만 어머니로서 또 가끔은 친구로서 또 가끔은 선생님으로서 이렇게 많은 좋은 역할들로 제 인생에서 많은 가르침과 교훈을 주셨습니다. 비록 제 어머니지만 제가 정말 평생 존경하고 그 마음을 평생 따라가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제 가슴이 뛰네요. 가슴이 뛰고 대표님도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대표님이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이렇게 정말 이거 진주 같은 정말 하나의 진주가 이렇게 조개 안에서 만들어졌던 것처럼 오늘 그걸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게 맞나 안 맞나, 바르게 가고 있나 안 가고 있나 이런 뭐라 검증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걸 보니까 뭐 저 안에 다 들었었고
하고 싶어요.